세 번째 질문 여쭤볼게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한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본인의 커리어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도 대기업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 스타트업 환경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무리 내가 이런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선망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딱 입사하는 순간부터 자, 이게 매뉴얼이고 이게 너의 멘토고 뭐 앞으로 이렇게 일해야 되고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업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트레이닝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젝트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뭐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한국 기업에서 이제 본인이 조금 트레이닝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DJI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그 중국 기업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한국 기업하고 아니면 그 중국 기업 외에 다른 외국계 기업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확실히 느끼는 거는 연령층이 훨씬 낮아요. 젊다. 네, 젊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이 14,000명인데 글로벌 직원 수가 근데 평균 나이대가 28살이거든요. 평균이 28이에요? 네. 이제 R&D 빌딩에 가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거의 한 10 몇 살 차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젊은 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막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열정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빠르게 체인지하고 어댑트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나보다 시니어인 사람한테 뭔가 가이드라인을 받고 일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회사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죠. 이 애슈리온이 미국계 기업이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지금 두바이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 또 한국에서도 근무를 해보셨고 이제는 홍콩에 와서 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한국 기업도 지금 요즘 이제 기업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업 복지 부분에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업 내에서 수평적 구조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위아래가 형성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견을 내는 부분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일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 같은 부분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 상사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나이 그런 거 상관없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가장 시니어이신 분만 의견을 내는 것 같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의견을 내지 않겠다. 앞으로 조금 더 주니어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겠다. 모든 거를 다 평등하게 하겠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더 업무를 하는데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민영 씨도 이제 동의를 하겠지만은 그게 꼭 장점은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뭐 실수를 한다. 한국에서는 야, 아직 어리잖아. 아니면은 뭐 아직 뭐 사원이잖아. 이럴 거 하고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을 이제 외국계에서는 사람들이 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놓는 것 같아요. 쟤는 좀 덜렁대는 애, 아니면은 디테일하지 못한 애. 그래서 정말 나이나 아니면은 성별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훨씬 자기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더 냉정해지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더 공정한 것 같고 특히 일 욕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이런 환경이 맞아요. 더 커리어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개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이 저는 되는지.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고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보통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큰 기업에 가서 어떤 롤에서 일을 하든 우선 이 큰 기업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회사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했는지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큰 변화 없이 한 일을 한 분과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분이 오히려 그 10년 후에 더 많은 커리어 오퍼튜니티스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외국 기업에서 외국계 큰 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구글에서 인턴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굉장히 큰 다른 테크 기업들에서 바로 오퍼가 계속 들어왔어요. 막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서 계속 오퍼가 들어오고 정말 한 15군데에서 계속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같은 데 일을 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런 큰 테크 기업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더 플러스를 쳐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상황마다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을 다녔다고 삼성전자, 대리, 과장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캠페인을 리드를 했는데 그 캠페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베이스가 뭐 몇백 명에서 몇만 명으로 늘었다라든지 그런 수치를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좀 그 CV 안에 디테일한 정보를 넣을수록 훨씬 더 그 기회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익스피리언스와 내가 지원하려는 그 타이틀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최대한 내 CV를 그것에 맞게 그리고 내 경력들을 조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력들을 좀 살려서 그거에 커스터마이징 시키는 연습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말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CV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같은 네. CV를 쭉 뿌린다고 했잖아요. 보통은 네. 우리가 이력서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뭐 one size fits all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뭐 2020년 1월 버전, 2020년 3월 버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기마다 업데이트 될 때 뭐 PR이면은 PR인데 PR 안에서 뭐 product PR 그리고 corporate PR이면 corporate PR 아니면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조금 테일러된 버전들을 조금 만들어놔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이 직업이 떴을 때 최대한 빨리 넣어야지 그만큼 조금 찬스도 올라가거든요. 이미 면접자들이 뭐 한 3단계까지 가 있는데 나는 이제 인터뷰를 시작한다 하면은 이 친구들이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제가 좋은 기회가 되더라도 이 회사가 조금 빨리 뽑아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아예 진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제 마지막 질문. 가장 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지연 씨 노하우 대공개 부탁드립니다. 노하우라기보다는 실패를 또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는 내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만의 방식인데요. 저도 한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지라 돈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껄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죠라는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잡 어퍼튜니티를 거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결국에는 소개팅과 비슷하다. 여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 자기 그 이미지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는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렇게 반응이 왔을 때 뭐 물러날지 아니면은 또 던져볼지 이런 그 케미스트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시트에다가 저는 적어놔요. 뭐를요? 제 current 패키지와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패키지와 그리고 이쪽에서 너무 높은데 했을 때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밑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내 최저는 얼마일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최저를 accept 안 할 경우에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패스할 것인가 이거를 본인이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하고서 본인이 그 정보를 스스로 소화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도 아 얘가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가 아니구나 얘는 정말 자신의 밸류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엑셀 시트를 준비를 하고요. 그럼 이게 연봉 협상에 네. 협상을 매핑을 먼저 해놓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연봉 협상이 전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좀 팁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구직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HR들이 물어볼 질문들을 카테고리로 다 엑셀에다 정리를 해놓고 어차피 돈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맨 마지막 컬럼에는 이제 이런 질문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놓고 이제 expectation을 얘기를 할 때는 뭐 베이스 샐러리, 기본급 아니면 뭐 성과급 이런 거를 다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all in monthly salary 혹은 all in annual salary를 갖다가 던져요. 아, 먼저 제시를 하는 거예요, 회사한테? 회사에서 너 그러면은 지금 연봉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원해? 라고 했을 때 나는 all in monthly salary로 이만큼을 원한다 했을 때 그렇게 all in이라고 던져 놓으면은 이거를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8천을 줘 라고 했을 때 8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6천인데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ll in이라고 하면은 그 나머지 2천을 갖다가 뭐 쉐어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우싱 서브시디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니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룸이 생기기 때문에 아, 야 우리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은 거의 안 나오죠. 너무 좋은 포인트 같아요. 조금만 그 부분에서 추가를 하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뭔가 그 돈 얘기가 오고 가면 약간 겸손해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연봉 협상은 사실 내가 이 잡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절대 겸손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어떤 베니핏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잘 숙지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는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코리안이라는 한 가지의 더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는 이렇게 협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잡 오퍼가 들어왔을 경우에 가장 가고 싶은 회사에 내가 지금 다른 회사들이랑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만큼을 준다고 한다. 혹시 너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디스커션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회사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얘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데가 이렇게 많네. 우리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회사에서도 투자를 고려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막 야 내가 이 정도 밸류가 있는데 너네가 나를 데려가지 않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숙일 필요는 없지만 친절은 해야 돼요. 내가 너네한테 오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쪽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를 했는데 근데 나는 너네 회사에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친절해야지 나는 가고 싶은데 나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렇죠. 네, 내 상황이 내가 지금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집에 생활비가 이만큼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그 어마운트가 make sense 하는데 이쪽에서 카운터 오퍼가 이쪽에서 오퍼가 이렇게 왔으니 너네가 카운터 오퍼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그 연봉 협상을 하는 태도를 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거를 또 평가를 할 수가 맞아요. 있겠죠. 네. 네, 그 사람이 얼만큼 당당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에티켓도 있고 또 협상도 잘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여지도 남겨놓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하우도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외국계 기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